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인 컨텐츠 리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Basic Economic Concept, 경제학의 기본 개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그 학문의 고유에 내재된 고유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그 개념들을 제대로 배워야 이후에 배울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학에만 통용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고요. 그 개념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후에 쭉 배우게 될 내용들을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경제학 기본 개념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 교재 보시면 하버드 대학교의 멋진 풍경이 있고, 자, 첫 번째 주제 스케일서티라는 주제입니다. 스케일서티. 자, 여러분 스케일서티가 무슨 뜻입니까? 스케일서티. 뭐 부족하다, 뭔가 부족함. 그다음에 뭐 희소성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 뭐가 부족하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 스케일서티란 주제예요. 이 단어예요. 경제학이 뭘 하는 학문인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다 담겨 있는데 경제학이 어떤 학문인지를 이 단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재 이제 2페이지 내용이 되겠죠. 여기 언더라인을 쭉 해두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scarce resource, 그 다음에 unlimited want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핵심 단어들인데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는 자원이 한정돼 있죠. 제한돼 있죠. 그렇죠. 뭐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자,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정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인간의 무한정인 욕망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지를 의논하는 학문이 경제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경제학의 정의예요. 자, 근데 구체적으로 좀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기업가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 오너예요. 그러면요, 내가 가진 자본이 한정적이죠. 그 다음에 공장 설비, 노동자 한정적이죠.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자원이 한계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한된 생산 자원을 가지고 올해는 내가 무슨 차를 만들고 몇 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판매할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죠. 예. 왜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을 해야, 무엇을 만드는데 잘 배분을 해야 나에게 가장 이익이 있을까? 기업가의 무한정한 욕심이 뭐예요? 프라핏이죠, 프라핏. 이윤이죠. 자, 이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채울 수 있을까를 기업가는 고민하게 되겠고요. 반면에 소비자는 이런 고민하겠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인컴이 제한돼 있잖아요. 인컴이 제한돼 있으니까 내가 제한된 돈을 가지고 이거를 사 먹어야 내가 만족이 있을까? 저걸 사야 내가 만족이 있을까? 자, 이런 식의 계속 고민을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수중에 돈이 5천 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이번 점심 때 뭘 먹을까? 뭐 김치찌개를 먹을까? 아니면 그냥 햄버거를 먹을까? 아니면 그냥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을 먹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돈이 무한정으로 있다 그러면 이런 고민 할 필요 있을까요? 기업가에게 만약에 자본과 여러 생산 설비가 무한정으로 공급된다 그러면 내가 뭘 만들까, 그런 고민을 뭐하러 해요? 그냥 이것저것 다 만들어가지고 다 판매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간단하게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서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드는데 잘 배분을 해서 가장 그 사회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을 가장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경제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간단히 정리하시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뒷부분 계속 쭉 배우면서 그게 다 그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계속 이제 전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것만 언더라인 하신 다음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밑에도 이제 밑에 보시면은요. 그러면은요, 이 자원이라는 게 제한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경제학에서 자원은 뭘 말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경제학에서는요, 이 리소스, 이것도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리소스가 자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요 같은 말로요. 인풋이라고도 써요. 앞으로 인풋이라고도 쓰고 같은 말로 팩터라는 말도 써요. 그러니까 이 세 단어가 다 같은 뜻이다. 이거 일단 간단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리소스의 어떤 종류들이 있나? 크게 세 종류는 아닙니다. 경제학에서 이 자원이라고 했을 때 레이버, 캐피털, 랜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 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노동력.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노동력도 중요한 생산에 있어서 자원이 되겠죠. 생산의 요소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캐피털. 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캐피탈이라는 딱 단어를 들었을 때요.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캐피탈 하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는 그런 업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금융 쪽 이런 쪽이 좀 떠오르시죠?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캐피탈 단어 딱 나오면 그거를 첫 번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여기 보세요. 여기다 이제 언더라인 쭉 쳐주세요. 자, 경제학에 있어서는요, 이 용어가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들,
기계들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팩토리,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셔도 여러 가지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 그다음에 기계, 컴퓨터 이런 그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캐피탈이라고 첫 번째로 부르고요. 물론 이제 경제학에서도 자본, 돈의 의미로 쓰일 때가 간혹 있어요.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 자, 이거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반 상식과 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뭐 종류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생산할 때 필요한 생산 설비를 경제학에서는 캐피탈이라고 말한다. 자, 이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랜드란 또 말이 있는데 이게 뭐 땅이죠, 땅. 땅도 뭐 중요한 생산 자원이죠. 예를 들어 농부에게 있어서는 땅이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이 되겠죠. 땅이 비옥하고 그 토질의 질이 좋아야 곡식이 잘 자라니까.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것도요. 우리가 단지 여기 보시면 밟고 있는 땅만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천연 자원들, 천연 자원을 의미해요. 경제학에서는. 자, 그래서 이 랜드 나오면 이퀄 천연 자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우리가 이렇게 밟고 있는 이 땅도 의미하긴 하지만 이 랜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천연 자원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다 쓰일 수 있다. 자,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도 이제 우리 일반 상식이랑 다르니까 이제 시험에 좀 종종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랜드가 땅이다. 그 땅 속에 천연 자원들이 묻혀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물론 바다에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학에 있어서의 세 가지 주요한 생산 자원들, 경제학에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분류하고 있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로 더 분류할 때도 있어요. 제가 요거를 하나 추가시킬 때가 있는데, 자, 안트레프너십, 기업가 정신, 기업가의 능력, 뭐 이런 뜻이죠. 경영자의 능력 이런 뜻인데, 자, 이거는 사실 레이버에 포함되는 거죠. 레이버 노동력에 포함되는 건데 그 노동력 중에 좀 특별한 능력이죠. 특별히 생산에 있어서 좀 이렇게 특출한 능력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분류해. 왜냐면은 객관식 문제를 내려면은 보통 오지선다로 나오면 하나가 틀린 답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세 가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하나 이제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러분 교재 밑에다가 그냥 적어만 두세요. 적어만 두시고 이것도 경제학에서 생산 자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어쨌든 이 3대 자원은 이거잖아요. 경제에서 말하는. 자,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악글자를 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LKN 이렇게 부를 거예요. 레이버, 그다음에 캐피털, 내추럴 리소스 요 앞에 악글자 따가지고 이제 앞으로 LKN 하면 선생님이 요걸 말하는구나. 여러분은 딱 들으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 악글자가 C인데 여기는 왜 K인가요?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이거 저도 참 궁금해요. 학부 때부터 궁금했는데 답이 없어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는데 얘기가 다 틀리고요. 교수님들 왜 여기는 캐피탈 앞에 C인데 우리 보통 약자를 쓸 땐 K라고 씁니까? 근데 좀 가장 좀 설득력 있는 견해는 뭐냐면요. 독일어로 이 캐피탈이 이거예요. 앞 글자가 K예요. K라서 독일어가 이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쓰는 것 같다.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앞 글자 LKN 하면은 이 생산 자원 3대 생산 자원을 얘기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윗부분 스케일서티라는 주제를 다뤘고요. 스케일서티라는 주제를 다뤘고 다음 이제 opportunity cost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이제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에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할 거냐면요. 자, 경제학이라는 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걸 따진다고 했죠. 자, 그게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아까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뭐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에게 제한된 자본과 생산 설비를 가지고 뭘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부분이 유틸리티가 아니라 자, 파이 이렇게 쓰면 앞으로 이 프로핏을 의미합니다. 프로핏. 자, 이 부분이 마이크로 이코노미스의 한 큰 축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윤을 최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해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있어서는요. 자, 소비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유틸러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키울 수 있을까? 유틸러티가 뭐 효용, 만족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신의 유틸러티를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의 제한된 소득을 가지고. 자, 이걸 또 논의하는 게 이제 중요한 큰 축의 하나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 나갈 겁니다. 배워 나갈 거고. 자, 이런 것도 이제 경제학의 큰 주제가 되는 거죠.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하나 그 이제 그 옆에 빈 여백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 두세요.
아이고. 자, limited resources.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제한적인 unlimited desire,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경제학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allocation, 할당 배분을 잘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어떤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얼마만큼 만들고 이런 배분을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생산 자원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국가에서 예를 들면은 총이랑 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총만 만들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회 국민들이 불행하겠죠. 그렇다고 빵만 만들면 국방력이 약해지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러면 또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가지고요, 제한된 생산 자원을 뭘 만들 것인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효율적으로 배분을 해가지고 그 사회의 이익을 가장 끌어올리는 게, 이게 경제의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딱 적어두시고, 이게 이 표현들이 경제학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efficient allocation,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 efficient allocation은 뭐 계속 나오는 주제가 될 것이고, 자, 이거 하나 적어두신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 스케일서티 이렇게 간단하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뭐 매년 MCQ에서 뭐 한 문제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개념이 뭐냐 이 정도로 물어보는 위주로 나오니까요.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opportunity cost가 나오네요. 기회 비용이라는 뜻입니다. 기회 비용, 말 그대로 기회 비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이게 정식 개념은 아닌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기회를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어떤 기회를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기회 비용입니다. 기회 비용인데, 정확한 뜻을 한번 알아보죠. 정확한 뜻은요,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 여기 언더라인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뭐 A라는 기회, B라는 기회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요, A라는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B라는 기회를 포기해야 되죠. 자, 그럼요, A라는 기회를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opportunity cost는요, 이 B라는 기회를 선택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opportunity cost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기회, 어떤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게 opportunity cost인데요. 자,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좀 아직 살짝 이해가 안 되죠. 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이제 여러분 교재에 예가 있어요. 첫 번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이 대학을 가든지 혹은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취업을 하든지, 이 둘 중에 길이 보통 있죠.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대학을 가는 기회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대학에 가는 기회를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opportunity cost가 얼마예요? 뭘까요? 자, 그거는요, 포기한 다른 기회가 뭐예요? 직장에 취업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겠죠. 그 포기한 다른 기회로부터. 자, 그게 바로 대학을 가는데 들어가는 opportunity cost라고 해서 경제학에서 그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또 다른 예들 있죠. 뭐 이제 자기 땅에다가 뭐 캐럿을 심을 것인지 뭘 심을 것인지 여러 가지 야채 뭐 심을 수 있는데, 캐럿을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요, 이 캐럿을 심는데 들어가는 opportunity cost는 뭘까요? 다른 것들, 다른 야채들, 작물들 심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자, 그게 캐럿을 심는 데 들어가는 opportunity cost가 됩니다. 간단해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기회를 선택할 때 들어가는 opportunity cost는 어떤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다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opportunity cost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퀘스천 1, 2, 3가 있어요. 1, 2, 3가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일단, 우리가 지금 개념만 간단히 배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이게 이 괄호가 있는 게 이게 맞냐 틀리냐, O냐 X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걸 한번 여러분이 일단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그러니까 잠깐 강의를 스톱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판단해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실래요? 자, 퀘스천 1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셨죠? 퀘스천 1부터 보면요, 퀘스천 1이 O예요 X예요? 자, 퀘스천 1이, 자, 보세요. 당신에게 1시간에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1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때 AP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AP 경제학 공부를 하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알바를 뛰면은 1시간에 $5를 번대요. 자, 그러면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AP 공부하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자, 그 AP 공부하는 거를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opportunity cost는요, $5다. 이거 맞죠? 왜? 포기한 다른 기회가 뭐예요?
도서관에서 일하는 기회를 포기했죠. 그 포기한 다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뭐예요? 1시간 일하면 $5 받는 거잖아요. 이게 오퍼레이션 코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코스트 $5다.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퀘스천 2. 자, 요거는 살짝 주의할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회가 딱 2개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제 3개가 주어졌죠. 그냥 보시면요. 역시 AP 이콘 공부를 하거나 혹은 도서관에서 일하면 1시간에 $5를 받거나 혹은 또 하나가 주어졌죠. 당신의 삼촌 정원에 잔디를 깎아주면 $6를 받는데요. 요 기회가 하나 더 주어져요. 이 경우에 만약에 choose study 공부하는 기회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했을 때 오퍼레이션 코스트 얼마냐? $11 맞습니까? 자, $5랑 다른 기회를. 자, 정의가 개념이 뭐였어요? 포기한 다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니까 포기한 다른 기회가 뭐예요? 도서관에서 일했더라면 $5 벌었을 테고 삼촌 잔디를 깎아줬다 그러면 $6 벌었을 테니까 5 플러스 6 해가지고 $11 맞네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기회라는 건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면 어차피 딱 하나밖에 선택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딱 하나밖에 선택 못 하기 때문에 자, 포기한 다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여러 개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 가장 큰 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이 $6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이제 문제가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주의할 유형이에요. 세 번째가 여기는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 자, 이제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들었던 예를 또 다시 이렇게 예를 들었네요. 이제 대학에 이제 입학할 때 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죠. 뭐 입학금, 뭐 수업료, 책값들 이런 게 이제 $10,000가 들어간대요. $10,000가.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취업을 했었더라면 1년에 $15,000를 벌었을 거래요. 자, 이 경우에 대학에 가는데 들어가는 오퍼레이션 코스트 얼마냐? 자, $15,000 맞습니까? 맞죠? 왜? 대학에 들어가는 기회를 선택하는 걸 통해서 포기한 다른 기회가 일하는 것이고요. 그 일하는 걸 통해서 1년에 $15,000 벌 수 있었는데 그거 포기한 거니까 그게 오퍼레이셔널 코스트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15,000 맞네요. 자, 근데 이것도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이게 틀린 건데, 자, 여기서는 우리가 또 새로운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 있냐면요. 보세요. 여기서 대학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0. 보세요. 책 사고 등록금 내고 수업료 내고 하는 명시적으로 지출했죠. 어떤 기회를 선택할 때에 명시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죠. 그 기회를 선택하는 것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명시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요. 여기다 살짝 빼가지고 explicit cost. 자, 이게 명백한 명시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명시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있어요. 그 기회를 선택하는데.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만약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자, 이거는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implicit cost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암묵적인 뭐 그런 뜻이죠. 그렇죠. 암묵적인 뭐 암시적인 뭐 내재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실제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아닌데 만약에 저 기회를 선택했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이익 내재되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죠. 명시적으로 지출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비용을 implicit cost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 opportunity cost라고 하면요. 이 두 가지 비용 개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얘랑 더한 게 원래 사실 정확한 오퍼레이셔널 코스트의 개념이기 때문에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걸 요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익스플리시 코스트가 $10,000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리시 코스트가 $15,000 주어졌으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25,000가 돼야지 답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건데 자, 이 문제도 학생들이 많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오퍼레이셔널 코스트의 개념이 뭡니까? 어떤 기회를 선택할 때에 포기한 다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이거를 오퍼레이션 코스트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정리로만 생각해 보면은 답이 $15,000인 거예요. 그렇잖아. $15,000인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나왔냐? 자, 이 부분이요. explicit cost하고 implicit cost 이 개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와요. 쭉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이제 여기 물어본 건데 여러분이 여기서 정리해야 될 거는요. 경제학 교과서 어떤 경제학 교과서인 간에 맨 첫 부분에 오퍼레이션 코스트의 개념을 다 설명해 주는데 그때는 이 개념을 무슨 개념으로 설명하냐면요. 이 implicit cost의 개념을 가지고 오퍼레이션 코스트 개념을 설명해요. 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명백하게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비용 개념으로 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식 속의 상식선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내가 어떤 기회를 선택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명식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비용 개념으로 포섭을 시키잖아요. 근데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이걸 비용 개념으로 포섭을 안 시키죠. 경제학에서만 특이하게 포섭을 시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경제학 교과서 맨 처음 부분에서 오퍼레이셔널 코스트를 설명할 때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한다. 이 부분.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선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얘랑 얘 다 합해야 되는 거죠. 다 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이게 다 들어가는 게 오퍼레이션 코스트의 원래 정확한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요. AP 공부 한 학생들도요. 경제학 공부 한 학생들도 명확하게 정리를 못 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요. 경제학교 코사 처음에는 opportunity cost의 개념을 implicit cost의 개념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기회를 선택할 때 명시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됐으면요. 그 비용은 고려 안 하면 돼요. 그냥 implicit cost를 opportunity cost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는데 이 퀘스천 3 같이 이 명백한 비용 익스플리시트 코스트가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얘까지 더해가지고 opportunity cost의 개념에 포섭을 시켜야 된다. 자, 요거를 반드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그러니까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AP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AP 경제학을 공부하는 기회를 선택했을 때 들어가는 명시적인 비용이 문제에서 조건에서 안 주어졌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다시 이 문제를 바꿔볼게요. AP 이코는 공부하는데 저한테 강의를 듣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에 뭐 10달러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1시간에 10달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주어졌다 쳐요. 그러면은 이때 opportunity cost of studying 이거 얼마예요? 이때는 5달러가 아니라 얘랑 얘를 더해줘서 15달러가 돼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퀘스천 1은 AP 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AP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뭐 명시적인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런 조건이 안 주어졌기 때문에 답을 그냥 5달러로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됐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opportunity cost에 이제 사실은 이 두 가지 explicit cost 그 다음에 implicit cost 두 가지가 있다. 자, 이거를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밑에 여백에다가. 자, 됐고요. 이게 opportunity cost의 개념이었고요. 뭐 개념은 간단하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죠. 뭐 어떠한 기회를 선택하는 데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이 opportunity cost 개념이 될 것이고요. 정확한 개념은 경제학적인 정확한 개념은 이제 이 부분 언더라인 친 부분. 이 언더라인 친 부분이 사실 implicit cost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개념을 정의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요거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학생이 이런 질문했어요. 선생님, opportunity cost의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요. 왜 경제학자들이 이런 쓸데없는 개념을 만들어낸지 모르겠어요. 아니, 명시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생각해서 행동을 하면 되지. 왜 어차피 저기에는 포기한 기회인데 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뭐하러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A, B, C라는 기회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A라는 기회를 만약에 선택한다 그러면 10달러를 벌 수 있어요. 100달러로 합시다. B라는 기회를 선택하면 50달러를 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라는 기회를 선택하면 150달러를 벌 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근데 뭐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C를 선택하든 뭐 이게 다 사업이라고 쳐요. 사업이라고 치면 그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70달러예요. 아니면 30달러로 합시다. 30달러. 똑같이 30달러가 들어가요. 자, 이게 explicit cost가 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가가 A라는 사업의 기회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 opportunity cost가 얼마예요? 자, 이 30달러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죠. 180달러죠.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B를 선택했다 그러면요. 이 30에다가 180, 요거 더하면 180이죠. 동일하게. C를 선택하면요. A, B, C를 선택하면 보니까 이 30달러는 들어가고요. 나머지 두 가지 포기한 기회 중에 큰 게 100달러니까 130달러죠. 자, 보세요. 어떤 게 opportunity cost가 가장 작아요? 얘가 가장 작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요. opportunity cost를 비교해가지고요. 가장 작은 녀석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네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opportunity cost가 가장 적은 쪽으로 행동을 해야 네가 현명한 경제학적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 경우에요. explicit cost만 고려하고요. implicit cost를 고려 안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자, 그때는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길을 선택했어요. 30달러 들죠. B라는 길을 선택했어요. 30달러 들죠. C라는 길을 선택해서 30달러 들죠. 왜? implicit cost를 고려 안 하니까 다 똑같이 30달러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아. 똑같으니까 일단 비용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A나 B나 C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B라는 기회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50달러를 벌어요. 그럼 들어간 30달러보다 50달러 버니까 이익이 있죠. 그럼 내가 선택을 잘한 거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약에 C라는 기회를 선택했더라면 150달러 벌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 다 비교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지 가장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행동할 때 나에게 가장 이익이 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요, 어떤 행동을 해야 나에게 가장 opportunity 커스트가 적게 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은 똑똑한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한 가지 기회만을 생각해가지고 그 한 가지 기회를 선택했을 때 어쨌든 나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회들 다 비교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합리적이고 가장 나한테 이익이 있는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런 opportunity cost라는 개념을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만들었는지?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opportunity cost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위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question 1 to 3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경제학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AP 수험서에 정리가 된 데가 없어요. 정리가 된 데가 없이 이렇게 혼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는 거 잘 알아두고 특히 question 3 내용 아까 말씀드린 거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요. 이제 여러분 교재의 3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 4개가 있죠. 이 4개를 한번 풀어 보시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일시정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여러분 다 문제 풀어 보셨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답이 뭡니까? 다 한 거죠. 경제학의 개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했죠. allocation 어떻게 하면 이 제한된 자원을 여기 efficient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되겠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배분을 해가지고 자 인간의 무한정한 욕망을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 이런 식으로 시험 출제가 자주 됐어요. 2번 보시면요. 자 캐피탈 이 답 뭐예요? C죠 C. 자 보통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해서 상식선에서는요. 이런 놈을 생각하기 쉽죠. 이런 돈, 자본 이런 개념을 주식 그런 개념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자 이런 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요거 랜드 D하고 E는 랜드 얘기하는 거죠. Natural resources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opportunity cost의 개념 물어봤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거 A인데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 아까 우리 교재 2페이지에 언더라인한 부분보다 더 정확한 개념이 되겠어요. 자 포기한 다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중에 가장 큰 거 그렇죠. 그런 뜻이죠. 이게 사실 이제 더 정확한 개념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언더라인을 하시고 이것도 opportunity cost의 개념으로 여러분 잘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opportunity 개념은요. 이게 개념을 그대로 한번 FRQ에 써봐라 하는 시험 그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암기를 해두시면 편해요. 암기를 이해하시고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가 이제 실제 기출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은요. 스토어에서 일할 때 1시간당 $10를 벌어요. $10 버는데 콘서트 가는 기회를 이제 선택한 거죠. 선택했는데 콘서트 갈 때 이제 결국 $50에 구매했어요, 표를. 자, 그럼 이 $50가 explicit cost가 되겠죠. 이 $50가 그렇죠. 이 기회를 선택하는 데 들어간 명시적인 비용이니까.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implicit cost가 알아야 되겠죠. 뭡니까? 이 스토어에서 일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지금 4시간 동안이니까 10에다가 4 곱하면 40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opportunity cost는 이거 2개 더하면 이거 2개를 더해주면 50 플러스 40이니까 90이 되겠죠. 90이 되는데 이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 안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답을 뭘로 했을까요? 자 얘만을 opportunity cost 개념에 포섭을 시켜가지고 답을 A라고 했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를 주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좀 시험시험 가도록 합시다. 첫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3번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 중에 스케일서티라는 개념, 경제학이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이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고 두 번째 경제학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opportunity cost 쭉 나중에 또 나와요. 또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opportunity 개념을 다뤘고요. 우리가 보통 경제학 교과서 흐름이 앞부분에 implicit cost 측면에 맞춰서만 opportunity cost를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해드렸고 그래서 정리하면 opportunity cost는 explicit cost 플러스 implicit cost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 처음 부분에는 implicit cost의 개념에 맞춰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언더라인 친 부분 어떤 기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다른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요 측면에 맞춰서 경제학 교과서 처음에는 설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념을 설명한다. 하지만 이제 문제에 나올 때는
익스플리시트 코스트가 만약에 문제에 주어졌으면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정리를 잘 해두시면 뭐 어떻게 문제가 나와도 틀릴 게 없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좀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